안녕하세요, 논팽입니다. 우선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건강하시고 직장생활이 무고하고 안녕하시길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2020년도에 변경되는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맘때쯤에 뉴스 검색하시면은 비슷한 컨텐츠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6가지 포인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영상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 돌봄 관련 규정이 대폭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관련된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인 부모님, 그 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일 때 최대 90일 이내의 휴직을 부여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3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돌봄 휴직의 범위가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구성의 형태가 좀 다양화되어 가지고 조부모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범위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확대가 된 범위는 조부모를 돌봐줄 다른 자녀들이 있거나 아니면 손자를 돌봐줄 부모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가족 돌봄 휴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가족 돌봄 휴직 같은 경우에는 질병, 사고, 노령만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 가족 돌봄 휴가는 자녀의 양육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연간 기준으로 해서 최대 1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외에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그 다음에 3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자신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고, 그 외에 사유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올해 새롭게 신설된 제도이다 보니까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요. 30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도, 즉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 2022년도부터 30명 미만 전체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녀를 가지고 계신 직장인분들한테 유용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이 됩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한 직장에 다닐 때는 한 자녀에 대해 가지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녀라고 하면은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그 다음에 쓰거나 하는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녀 2명에 대해서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을 해가지고 동시에 사용만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출산 전후 휴가 가실 때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상한액이 기존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대폭인가요? 세 번째 포인트,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입니다. 이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고 2019년부터 적용이 된 사안인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에는 3일 유급, 거기에다가 이틀을 무급으로 더해서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었고,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어서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한 번의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일이라고 하면 우리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을 쉴 수가 있으니까 출산 후 석 달이 되기 전까지 2주 동안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혜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세 번째, 내일 배움카드가 통합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재직자와 실업자를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카드를 발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발급받은 카드는 회사를 퇴직을 하고 이직을 준비하면서는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가 통합이 되어서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쓸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재직자와 실업자 이외에 연매출 1억 5천 이상의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1억 5천 미만의 자영업자, 그리고 기존에는 그 대규모 기업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그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카드의 유효기간도 기존은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었는데 이번에 통합되어서 5년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원 금액도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HRD.net에 접속하시면은 어떤 분들이 대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셔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네 번째 포인트, 최저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40원, 약 2.9%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5만원 정도가 올라서 179만 5,310원이 되고요. 대략 180만원이 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장이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라는 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논팽이 인사이트라는 새로운 섹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동 관련된 제도 아니면 제 생각들을 좀 심층 분석하는 섹션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거기서 바로 다음 영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변경이 됩니다. 연차휴가 관련 영상에서 달력에 우리 빨간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공휴일이 민간 기업이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민간기업, 즉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이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부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유급휴일로 지정이 됐었을 때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공휴일이 회사 규정에 유급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나와가지고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 수당을 아예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법정 수당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급휴일로 법정화가 되고 나면은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법정 수당을 주도록 변경이 됩니다. 즉 휴일 근무 수당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공휴일에 쉬는 거를 연차를 써서 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에 다니셨던 분들은 공휴일이 법에서 강제로 유급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연차를 더 이상 써서 쉴 필요가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즉 연차 대체를 하는 게 안 되는 날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공휴일에 쉬었던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의 연차는 살아있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날에 쉬시거나 아니면은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사용 수당으로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 영상 연차휴가 시리즈를 쫙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독해 주시면 연차휴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됐었는데 그 내용이 2020년부터 확대 적용된 거고요. 2021년도 7월 1일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제 주위에 있는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이 근로시간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근무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되었다, 짧게 줄어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50인 이상 다니시는 분들도 2020년도부터는 근무시간 단축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2020년 업무계획을 봤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을 봤는데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탄력근로제 등 보안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 즉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정책들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더라도 내년도에 당장 52시간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6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들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논팽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